안녕하세요. 법정무독의 황영준입니다. 선명한 대여투쟁을 선언한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출범했습니다. 정기국회도 막이 올랐는데요. 장 대표와 치열하게 경쟁했던 조경태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고생 많으셨죠? 네. 네. 일단은 정기국회 얘기 먼저 좀 해볼게요. 네. 일단은 어제 이제 첫 정기국회가 열렸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한복, 국힘 의원들은 상복, 그리고 일부는 이제 검은색 정장 입은 분들도 있고 이렇게 뭔가 섞인 그런 특이한 모습이 연출됐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은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면은 아마 민주당의 의원께서 문화관광이 이쪽 분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복을 입고 정기국회를 해보자 하는 그런 주장이 처음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전원이 다 입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서 약간 국민의힘 야당 입장에서는 좀 거부감이 좀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그런 것도 보면은 그 일방적으로 어떤 특정한 의원이 제안하기보다는 좀 여야가 조금은 의논을 해가면서 했었으면은 아마 어제 같은 그런 좀 촌극이 빚어지지 않았을 텐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당 의원들은 뭐 한복을 주로 많이 입었고 또 야당은 또 뭐 전체적인 흐름에서 조금 상복을 입자 이래가지고 뭐 까만 넥타이를 하고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한편에서는 지금 현재의 국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뭔가 약간 협치가 실종된 약간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죠. 그 국민의힘이 이제 반발하게 된 계기가 일단은 지난주에 인권위원 선출안 부결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상임위 등 이제 의사일정 보이콧하겠다고도 했었는데 그거는 유지가 되는 건가요? 보이콧 방침? 사실 어제 정기국회도 열렸고 또 상임위원회도 열렸거든요. 제 같은 경우는 농해수 위원입니다. 그래서 결산에 대한 의결을 어제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보이콧을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철회를 명확하게 선언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자연스럽게 보이콧은 안 하는 걸로 정리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인권위원 때 그 문제 때 이제 민주당하고 이제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계엄 옹호 인사를 인권위원으로 추천하는 게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였어요? 사실상 그 국민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계엄에 옹호하는 세력 또는 옹호하는 사람이 인권위원회에 들어간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지요. 왜냐하면은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은 인권을 탄압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아마 제 방송에 제 얘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좀 계신다면은 5.18 강주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꼭 피해를 입고 또 옆에서 다치고 죽고 해야만이 그때 느낀다. 그건 잘못된 거지요. 비상계엄이는 요건에 맞지 않는 비상계엄에 의해서 불법 비상계엄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것인가. 그때는 6시간 만에 그만둬서 그랬지. 만약에 연장이 됐다고 하면은 그 시민들과 군인들이 바로 충돌하는 거잖아요. 대립되고. 그럼 거기서는 어떤 불상사가 있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것은 저는 제 상식에는 안 맞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입장에서는 좀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보통 국회 몫으로 여당 몫, 야당 몫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당 몫에 대해서 야당이 존중하고 야당 몫에 대해서 여당이 존중하는 문화가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아직도 자기들이 야당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만약에 좀 정보라든지 어떤 식으로 나온다면은 처음부터 서로 협의해서 조율해서 이 사람은 우리가 하면은 부결시킬 것이다. 이런 사람 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설득을 시키는 작업이 필요했죠. 이걸 상정해서 부결시키는 것은 대단히 좀 성숙되지 못한, 그리고 이제 지금의 야당 국민의힘에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충분한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여야가 보면은 왠지 모르게 많이 서툴다.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그 제대로 된 흐름을 잘 읽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당도 문제가 있고 제가 속해 있는 야당도 보면은 애시당초 그런 문제가 될 만한 인물은 배제해서 옳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뭔가 민주주의가 죽었다거나
약간 그런 측면에서 상복을 입고 군족 막 그 리본을 달고. 근데 비상계엄을 옹호한 사람을 가지고 간절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주주의가 죽었다고 저는 그 부분은 동의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많잖아요. 인권위원으로 추천할 사람들이 많아요. 저보고 추천하라면 내 보면은 좋은 분들 얼마든지 추천해 드릴 수 있겠어요. 근데 그들끼리 그냥 이 제대로 된 사람을 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을 옹호한 사람을 한 우리 당도 책임이 기책 사유가 있지요. 분명히. 그 고유 권한도 법적인 요건에 맞는 것을 해야지 그게 고유 권한이지 법적 요건에 안 맞는 것은 고유 권한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의원님께서는 원래 특검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랬는데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 이번 정기국회 때 이제 이른바 덧센 특검법, 그러니까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했고 그리고 지금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도 지금 검토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민주당도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법 체계가 있잖아요. 그걸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하거든요. 특검이 있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극히 특검을 시행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검찰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법 체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 어떤 문제가 있고 죄가 있으면 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사실은 특별검사제라는 것은 기존의 사법 체계에서 좀 벗어나는 행위거든요. 이거는 가능하면은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안 하는 게. 예외된 경우, 예외적인 예외적으로 경우에 해야지. 예. 그래서 이름도 더셈 특검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특검은 뭐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이 사람들도 보면은 엉터리인 거예요, 엉터리. 그래서 빨리빨리 이 지금 특검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협력을 함으로써 특검 기간 내에 끝날 수 있도록 그 연장의 빌미를 주면 안 된단 말이지요. 그 연장의 빌미를 주는 것이 그게 일종의 당 입장에서는 해당 행위지요. 또 지금 감옥소에 있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 했잖아요. 그 윤석열 의견을 하는 사람들은 저는 어떤 사고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옹호하고 여러분들이 추종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했는데 또 그게 또 말이 바뀌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로남불이 된 거예요. 옛날 조국 그분처럼 민주당 이재명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당당할 때 비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그 부류로 해석이 되면 우리가 비판을 해도 그 비판의 강도가 그 비판의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그 10일쯤에 이제 권성동 의원 체포 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것 같은데 이게 국힘 내부에서도 이제 반대를 할 걸로 예상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그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내려놔야 된다. 그 불체포 특권 내려놔야죠. 면책 특권 내려놔야죠. 그죠? 이런 특권들은 국회의원들이 일반인하고 저는 보다 더 모범적이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제가 죄에 대해서 체포를 누가 하러 왔을 때 거부할 수 있는 그게 있습니까? 그럼 의원님은 그 표결 때 찬성표를 던지시죠? 아니 우리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자고 우리 이미 사인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 특권 내려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면책 특권, 불체포 특권 이거 내려놓자고 제가 오래전부터 제가 주장을 했거든요. 그 국회의원들은 그런 각종 특권은 내려놔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얘기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일단은 의원님께서도 이제 전당대회에서 선전하시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약간 우양호 행보를 보인 그 장 대표가 당선이 됐어요. 네. 이걸 어떻게 평가하세요? 시원섭섭하지요. 왜냐하면 제가 그 한 달 정도 동안에 보면은 대체적으로 국민 선호도 1위였잖아요. 민심은 제가 1위였잖아요. 근데 당심은 또 이상하게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더라고요. 그 전유관 씨 옹호하는 사람, 윤의견 옹호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국민의힘은 쏠리더라고요. 저는 그게 정상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사람들은 그걸 의리라고 생각하는데 불법적인 행위를 한 사람을 지키는 게 그게 무슨 의리입니까? 예? 국민의힘은 보수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게 국민의힘이잖아요. 그 보수의 가치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만 헌법 수호, 그다음에 법치주의잖아요. 헌법을 어기고 법을 어긴 사람을 옹호한다? 그 제 사전에는 그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보수가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네.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 국민의힘이 이번 전당대회는 다소 민심과 이 좀 괴리감이 큰 쪽으로 많이 이번에 가지 않았나.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를 한번 보면 알겠죠. 그 전당대회 때는 이제 막 강경한 발언을 이어가는 장 대표가 또 다시 막상 이제 대표 취임하고 나서는 조금 온건하게 들어섰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최근에 우리가 연찬회 때 보면은 어떤 교수께서 나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받았던 지지층으로부터 배신자라는 소리를 듣는 한이 있어도 이 스탠스를 바꿔야 된다. 그 자세를 바꿔야 된다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결국 제가 이야기했던 거하고 똑같은 주장입니다. 이 정당이라는 것은 국민의 편에 서야 되잖아요. 우리 당 이름이 국민의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당이 지금 지지율도 그렇게 안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런 흐름을 이렇게 가지고는 상당히 지방선거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장 대표가 그 계속 약속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또 일단은 이제 적절한 시점에 결정하겠다고 미뤘는데 장 대표가 면회를 갈긴 갈까요? 약속은 지켜야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런가요? 약속을 안 지키면 또 안 지키는 데서 또 뭐 아마 그 언론에서 기자분들이 계속 언제 갈 거냐 를 물어볼 걸요. 물어보고 있었던 거죠. 예, 근데 그 가면 되겠습니까? 가는 순간에 아마 큰 난관에 부딪힐 겁니다. 당시에 이 극우들 강성들 표를 얻기 위해서 했던 그런 그 발언이고 모습이라면 그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선거라는 것은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만 원칙을 가지고 가야 된다. 표를 얻기 위해서 막 그 립 서비스 하듯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그 지금 시립 지도부가 그 면회를 간다.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정도 동의를 하겠습니까? 근데 안 간다면 또 그 지지층들이 또 이제 뭔가 난리를 칠 거고. 저는 가기가 어렵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의 자유의지긴 한데 과연 갔을 때의 후폭풍을 생각을 했을 경우 그래서 저는 자폭 비상겸이라는 표현도 쓰더라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제 각오로 이제 묻어두고 우리 당은 이제 미래를 보고 가야 된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 미래를 향해서 가야지 자꾸 과거에 연연해서 뭐 윤어겐이니 이런 얘기는 이제는 우리 당에서는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장동혁 대표는 어제 최고위에서 그러니까 뭐 중도에 있는 분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보수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약간 이제 다시 중도 쪽으로 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김민수 최고위원은 또 그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석방하라고 하면서 강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어요. 이를 두고 뭐 역할 분담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김장대첩의 시작이다 이런 해석도 분분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분들을 뽑았잖아요 당에서. 예, 그거 할 수 없는 거지요. 어떤 논란거리들이 많을 거예요 앞으로. 왜냐하면 그런 분들을 뽑았지 않습니까? 예, 그건 당에서 결국 안고 가야 될 숙제다. 예, 왜냐하면은 주권자인 그 분들이 그런 분들을 뽑았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감당을 해야지요. 감당해야죠. 그리고 뭐 석방 하나 또 뭐 면회는 안 갑니까? 면회 간다고 뭐 신청했다던데. 그 면회 언제 가는지도 본인들이 그 빨리 그 이야기해서 당당하게 좀 자기들 하고 있는 행동대로 한번 해보세요. 우리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걸 한번 저도 그 궁금하네요. 예, 그 뭐 그리고 그 지도부들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중도가 과연 그러면은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한번 행동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의원님은 당분간 쓴소리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특히 전당대회 때 보면은 이제 전환기 씨가 이제 전면에 들어오면서 계속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뭐 최근에는 또 이제 자기한테 벌써 뭐 내년 인사나 공천 청탁이 들어오고 있다라면서 영향을 또 과시하고 있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참 복이 많아요. 이재명 정부는 진짜 복이 많아요. 예, 아무리 잘못하는 게 있어도
이쪽에서 윤핵인 세력들이 득실거리니까 GW 사무실 툭툭 그렇게 또 치주고 또 전유관 씨, 전유관이잖아요, 분명히. 본명이 전유관 씨. 예, 전유관 맞습니다. 씨의 예. 또 그런 또 대도 않은 행동하니까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무슨 그리 복을 많이 받았어요. 야당 복을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야당이 그렇게 못 해주니까 이 사람들의 못함이 가려지는 거거든요. 민주당을 이롭게 해주고, 예? 이재명 정부를 잘못한 실책을 이에 감싸주는, 예? 그런 행위를 결국은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윤핵인 세력들이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또 이제 극우 세력의 영향력이 한미 정상회담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면서 외교 리스크로까지 떠오른 상황이었는데, 그 의원님이 얼마 전에 그 미국 연방 하원의원들 만나가지고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들었는데, 이 미국 측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건가요? 미국의 그 공화당, 민주당 의원 9명이 오셨어요. 9명이 왔을 때 거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상임위원회가 왔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산업자원위원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처럼 그 미국의 에너지 상업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 국익에 훼손되는 그런 우리 나라의 그 극우 세력들 또는 또 미국 또 극우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 극우 연대라고 보통 표현하던데 그런 데 대해서 가짜 뉴스다, 페이크 뉴스에 대해서 속지 마라.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특히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 그리고 또 이제 불법 또 위헌 비상계엄에 의해서 재판 중에 있는 걸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말 숙청 이런 건 아니다. 지금 사법 체계대로 움직이고 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강하고 굳건하다. 제가 그 믿음을 줬거든요. 제가 애국자잖아요. 그리고 또 기타 관세 문제라든지 무역 문제라든지 또 산업적인 분야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 군사적인 동맹을 좀 넘어서서 산업 동맹, 경제 동맹으로 이어지자. 제가 이런 발전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미 의원들이 참 고마웠던 게 뭐냐면은 미국은 보면은 공화당이 집권당이고 민주당이 야당이지 않습니까? 그 야당의 간사가 20선입니다. 2년씩이니까 이제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10선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간사를 맡고 있어요. 그 상임위원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한국의 그 이 안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지지한다. 예. 그래서 미국은 여야가 없어요. 그 외교적인 부분, 군사적인 부분에서는 이 또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상당히 초당적으로. 예, 지금 내부에서는 정치적으로 막 싸울 땐 싸우더라도 미국의 이익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예, 이거는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 국회가 꼭 배워야 됩니다. 꼭 배워야 된다. 우리 국회는 보면은 외국에 나가면은 전혀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막 산발적으로 내놓는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그 의원들은 상당히 초당적으로 특히나 저는 고마웠던 게 우리나라의 한반도의 평화 또 한미 군사동맹에 대해서는 지금 여당이 공화당도 물론 뭐 그런 입장이겠지만 민주당이 훨씬 더 강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지를 보는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안심이 되었습니다. 네. 다시 국힘 얘기로 좀 돌아가서요. 장 대표가 어쨌든 이제 윤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또 이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이제 에 대해서는 결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당 내에서 이러다가 분당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는데 그 의원님은 어쨌든 국힘과 계속 같이 가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그 민주정당에 대한 이 사고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핵일화된 건 민주정당이 아니잖아요. 그 독재정당이지. 그거 여러분들 제 말 이해됩니까? 핵일화된 거는 그럼 이랍니다. 민주당은 왜 핵일화돼 있노? 그럼 민주당 본받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민주당 그리 싫어하잖아요. 더불어 뭐뭐당 해가지고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민주정당이라는 것은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와야 됩니다. 당 내에서도. 당 내에서.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지요. 보수의 정체성 크게 네 가지거든요. 헌법 수호. 헌법 수호입니다. 우리
보수라고 이야기하는 자칭 보수 여러분, 헌법 수호.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을 어겼습니다. 헌법 수호. 그 다음에 법치주의. 법을 지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을 어겼습니다. 법치주의. 그 다음에 경제 성장. 그 다음에 사회 안정. 그게 이제 모여서 이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맞는 이제 우리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새 지도부도 구성되었으니까 이제 새술은 새부대에 단다는 마음으로 과거에 있었던 부분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기억하지 않도록 하고 이제는 미래를 노래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좀 더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정당, 공당으로서 거듭나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계엄 국면 뭐 하여튼 그 전후부터 이제 그 의원님은 이제 한동훈 전 대표랑 이제 뭐 행동을 같이 했다라고 평가들을 하는데 그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뭐 혹시 의원님한테도 연락 주셔서 뭔가 네, 서로 고생했다라고. 저는 어떤 특정 분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는 개파를 이렇게 선호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한동훈 전 대표가 어쨌든 전당대회 때 출마를 하니 많이 하다가 안 하셨고 지금 최근에는 어쨌든 장동혁 대표한테도 축하 메시지를 보내면서 뭔가 뭐 통합 의지를 보인 것도 있는데 이제 앞으로 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뭔가 행보를 해야 된다라고 혹시 조언해 주실 게 있나 싶어가지고요. 정치적 영역은 상당히 어렵다. 뭐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정치적 영역이라는 것은 갑자기 그 뭐 혜성처럼 이렇게 나타나서 막 이렇게 판을 만들어내고 그거는 아니거든요. 이 정치 영역이 굉장히 그 종합 예술이라고 할 정도로 복잡다다하고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잘 적응을 저는 하시리라 보고 또 잘 적응해야 된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 가치관, 본인의 신념. 누구한테 주워 들어가지고 막 그게 어찌 보면은 뭐랄까요, 그 벼락치기 하듯이 그거는 정치 영역에서 안 통하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 묵은 된장처럼 계속 그 이제 경험들이 쌓여가지고 그것이 이제 내 것으로 되었을 때 비로소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루아침에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는 이게 자기 것이 안 되거든요. 그 자기 것이 어떤 되기 위해서는 오랜 경험, 그것을 좀 스스로가 터득해도 숙적의 시간 같은 게 좀 필요하다는 필요하고 말씀이시네요. 또 그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정치는 그렇게 만만한 영역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 이해하시리라 봅니다. 마지막으로 당원들을 향해서 이제 국힘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짧게 말씀 부탁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당원 여러분 보편적 가치, 건강한 또 이 보수, 또 건전한 보수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야 된다 봅니다. 그럼 국민의 눈높이는 뭐냐라고 했을 때 당원이 아닌 일반인들,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어떤 생각, 사고에 과연 우리 당이 부합되고 있는지를 좀 따져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어떤 지금의 그 이재명 정권 그리고 민주당을 독주를 견제하고 또 오히려 그 민주당보다도 더 나은 지지를 획득해야만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승리하고 5년 후에 우리가 다시 정권을 빼앗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가장 큰 어찌 보면은 숙제가 국민들의 마음, 민심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얻어오느냐, 저는 거기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우리 중도층의 마음,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보편타당한 그런 좋은 정당, 국민을 위한 그런 정당으로 거듭날 때 우리 국민의힘은 다시 부활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함께 국민의힘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조경태 의원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